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국제공항의 우버와 리프트, 택시의 탑승 구역이 변경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긴 대기 시간과 교통체증으로 승객과 운전기사 모두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타운 내 한국산 특산품 먹거리 전문 인터넷 쇼핑몰 꽃피는 아침마을 LA 매장에서 라디오 서울 방송의 사는 재미 특집 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국제공항에서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택시의 터미널 앞 픽업을 금지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픽업 장소 때문에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공항 측은 새 픽업 장소로 고객들을 이동시키는 셔틀 운행을 늘리고 우버의 픽업란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탑승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LA국제공항의 택시와 공유라이드 픽업존. 정오를 넘기는 시각, 가장 붐비는 시간대보다 공항을 방문하는 차량이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LAX 이트로 향하는 인근 도로와 LAX 이트에는 많은 차량으로 붐빕니다. LAX 이트는 개장 첫날부터 늘어난 대기 시간과 도로 정체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LA국제공항 측은 LAX 이트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의 왕복선을 늘리고 6일 새벽 3시부터는 공유라이드 차량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배치하는 등 다급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승객과 운전자들은 공항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X 이트에 대한 승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승객 중 일부는 우버 대기 장소가 편리하고 멋져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his whole new vibe right here, I love it, man. It's beautiful. It makes food over there. You know, they got a whole structure with how you going up and down through the whole. They got a system. 하지만 노곤한 여행길을 마치고 또 긴 기다림으로 지친 다른 승객들은 공유 라이드 차량 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LAX 이트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razy. Right now with the change. I feel like, as you can see, it's like a whole bunch of chaos going on right now. A lot more congested for sure. Highly unorganized. There are long wait times, and so what we are seeing is that Uber is probably, most of the cars are stuck there due to traffic. This is taking them long. I believe it was more efficient before. 한 택시 운전사는 공항까지 도착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어났다며 끔찍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Really horrible, and that take long time, 10 minutes before, right now is 40 minutes. 또 다른 운전자는 라이드 공유 차량 지정 자리가 신속히 확대돼야 한다며 셔틀을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 LAX 이트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1시간가량 공유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ome on, I want to go. 자신을 부른 고객을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한 운전자는 예약 고객을 태우지 않고 기다리던 다른 탑승객을 태워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푸드트럭과 같은 편의시설 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의 이용객들도 있지만 어두운 기색의 승객들이 대다수로 한동안 LAX 이트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한국산 특산품 먹거리 전문 인터넷 쇼핑몰 꽃피는 아침마을 LA 매장에서 지난주 토요일 라디오 서울 방송의 사는 재미 공개 방송 행사가 열려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남궁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 토요일 한국 각 지역의 토속 먹거리 제품으로 행복한 밥상을 채워주는 인터넷 쇼핑 매장 꽃피는 아침마을에서 라디오 서울의 주말 간판 프로그램 사는 재미의 특집 공개 방송이 열려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과 꽃피는 아침마을이 함께한 이날 공개 방송에는 꽃마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생산업체 관계자 혹은 제품 산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와 함께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LA 한인타운에서 저희 꽃피는 아침마을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고 의미 있는 그 시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하고 또 저희 회원들이 가지고 온 제품들이 꽃피는 아침마을에 지금 진열을 모두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드실 때 대기업들은 돈으로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이 행사장에 지금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하다가 너무나 우수한 상품이 많아서 미국 LA에 수출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산엔들에서 생산되는 그 한방 젤리, 참기름, 들기름, 동이 초석잠에서 생산되는 도라지 배즙. 주말을 이용해 친환경 소재의 생필품부터 한국 산지의 각종 신선한 식자재들을 구매하러 나온 시민들은 꽃맛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듣는 한편 꽃맛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라디오 서울이 진행한 한국 TV 셋톱박스 무료 나눔 이벤트에서 TV 셋톱박스도 받아가 일석이조를 누렸습니다. 이날 꽃마에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도 즐기고 꽃마에서 엄선한 신선한 식재료들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 돌아갔습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LA시의회가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어린이 저축계좌 프로그램을 론칭하기로 6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데이빌 류 LA시의원이 주도한 오퍼튜니티 LA는 LA 통합교육부 1학년 학생들에게 저축계좌와 함께 $50의 예금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저축계좌로 학생들은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저축을 늘려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운전면허증 소지자 3,200명의 소셜 스키리티 정보가 이민 당국 등 연방기관들에 무단 유출된 사실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연방국토안보부, 국세청 등 7개 기관이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주 검찰총장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등의 이용자 데이터를 노출한 사안을 수사 중입니다. 다음은 전국 지역 단신입니다. 지난달 19일 시애틀의 한인 테리야끼 식당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와 성폭행 사건은 강력 사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체류 비자를 노린 자작극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히 여긴 치안당국의 수사 결과 업소 매니저와 종업원이 짜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강도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버린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한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 장애인 상담 전문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페어팩스 법원 판사는 29살의 한인 여성을 강간해서 임신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피고에게 2차례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최여운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시간으로 6일 한국 고위 당국자와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와의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난 그는 최근 있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콕에서 한미 외교 차관보가 회의를 갖고 인도 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 간 협력 동향을 망라한 설명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면서 방콕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를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청와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는 정석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각각 만났습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모두 지소미아와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현종 차장관은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 특사가 6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램버트 특사는 이 기간 러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소가 주최하는 비확산 분야 민관 학계 인사가 대거 모이는 반관 반민 성격의 행사인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국무부 대면인실 관계자는 6일 램버트 대북 특사의 일정과 관련된 한국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가 6일에서 9일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램버트 대북 특사가 러시아 방문 기간 전문가들을 만나는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미 간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 협상이 노딜로 막을 내린 뒤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회동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램버트 대북 특사는 실무 협상 하루 전날인 지난달 4일 스톡홀름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과 차석 대표급 인사 간 예비 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를 참관할 예정이어서 남북미가 이 회의에 나란히 참석하게 되는 셈입니다. 램버트 특사의 한국 카운터파트인 이문희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도 이 본부장을 수행해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어서 한미 간 접촉도 예상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신적 충격을 딛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서 유럽 프로축구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2019에서 2020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토트넘이 1대 0으로 앞선 후반 12분과 16분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5골을 포함해 올 시즌 득점을 7골로 늘리면서 한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즈베즈다와의 3차전 홈경기에서 역시 2골을 몰아넣어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프로축구 최다골 기록과 타이를 이뤘던 손흥민은 이날 개인 통산 122, 123호 골을 거푸 터뜨려 새 역사를 썼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2분 델리알리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122골을 터뜨려 신기록을 작성한 뒤에는 최근 자신의 태클로 발목을 심하게 다친 안드레 고메스의 쾌유를 빌듯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고메스는 손흥민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토트넘 세르주 오리에와 충돌하며 오른발목을 심하게 다쳐 결국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자책하면서 눈물까지 보인 손흥민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즈베즈다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고 다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며칠 동안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동료와 팬 등 많은 분의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됐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또 그렇지만 나는 팀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만 한다며 그것이 나를 응원해준 분들에 대한 올바른 보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한인 사회 소식들을 정확히 전해드리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